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해상 패권 경쟁의 중심이 파나마 운하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나마 운하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간에 지금 영역이 분야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단순히 무역 전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 많은 분들이 파나마 운하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잇는 좁은 땅이 있는데 그게 파나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파나마 지역을 가로질러서 태평양과 이제 인도 대서양으로 있는 네. 길이 한 82km 정도 네. 되는 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하 지금 연간 우리가 14,000척의 선박이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해양 해상 무역량의 약 한 3% 정도를 차지하니까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가장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한 74% 쓰고 있고요. 중국이 그다음 한 15% 쓰고 있고,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일본, 한국도 네 번째로 많이 지나가는 네.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좀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파나마 운하가 원래 프랑스가 이것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04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이제 인수를 해서 한 10년간 이제 공사를 해서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를 했죠. 운영과 관리를 해서 한 5년 동안 미국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행계 운하만 관리한 게 아니라 한 16만 5천 헥타르에 대한 땅까지 관리를 미국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1977년이죠. 이제 미국은 이제 군사적인 좀 부담을 좀 줄이고 또 파나마는 경제 발전, 그다음에 국가 주권을 이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두 나라 간에 이제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네. 그 조약이 이제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999년 12월 30일 날 이제 완전히 이제 파나마 정부의 이 운영권이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t the Panama Canal like we're being ripped off everywhere else. The principles, both moral and legal, of this magnanimous gesture of giving are not followed, then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e talking about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During his term in office, it was solely for Panama to manage and not for China or any other country to manage. You see what's going on there? China. To further enhance our national security, my administration will be reclaiming the Panama Canal, and we've already started doing it. 글쎄요, 파나마 운하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런 발언 같이 굉장히 발언의 톤이 강한 것 같은데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발언의 배경을 봤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지금 아까 말을 했다시피 이제 파나마 운하를 이제 통과하는 선박 수수료를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배가 가장 많이 지나가고 있고 그렇죠.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12월부터 계속 이제 파나마 만약에 인상을 자꾸 하면 우리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반환하겠다. 이게 원래 미국 거였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파나마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2024년도일 겁니다.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해서 좀 선박수가 줄어들어서 이 수익이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인상을 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을 한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중국이란 차이나라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을 이제 의식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이제 파나마 운하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게 이제 운영권 자체가 기존에 홍콩 기업이 이제 이 파나마 지역에 투자를 했고 어떻게 보면 홍콩 기업 뒤에는 중국이 있으니까 결국 중국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작년이죠.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뭐라고 올리냐면 중국의 멋진 군인들이
사랑스럽지만 불법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거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좀 데이터를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이 좀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파나마 운하 데이터를 좀 보면 2023년 10월에서 2024년 이제 9월까지 한 1년 정도 보면 파나마 운하 이제 물동량이 한 21.4%가 중국입니다. 그만큼 이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콩계 이제 CK 이제 뭐 허치슨 홀딩스라는 여러분이 잘 들어본 이 홍콩의 가장 재벌 중에 하나가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세계적인 재벌. 세계적인 재벌. 거기 이제 산하인 자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이 발보아랑 그다음에 이제 이 크리스토발이라는 두 개의 항만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장악하면 나중에 항공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여다 보니까 중국이 뭐 민간이나 국영 기업들이 크루즈 선착장이라든지 뭐 다리 뭐 이런 것 부분에서 계속 많은 돈이 좀 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 그 배경이 아니었나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파나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영향력은 지금 조금씩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야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좀 하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2017년도입니다. 파나마가 이제 타이완하고 단교를 하고요. 중국과 이제 공식적인 수교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 당시 때 제 기억으로도 중국이 엄청 매체에서 자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수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중국의 영향이 더 커져가고 있다. 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하고 있는 1대1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뭐 이 파나마가 중남미 최초로 좀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매우 이제 좀 보기 안 좋았던 거죠. 야, 이거 아닌데 싶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영향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 파나마를 계기로 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엘살바도라든지 니카라과 뭐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이 다 대만하고 단교를 하고 똑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이는 1대1로의 인프라 투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소프트웨어 투자도 많아졌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이 중국의 중국어를 알리고 중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공자학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파나마에도 공자학원을 만들었던 것들이죠. 또 만들었고 뭐 철도 건설 기금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이 파나마에 있는 언론들과의 그런 관계, 친중 성향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사실 계속 키워오면서 사실 파나마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확실히 커져가고 있는 것은 맞다. 네. 그러니까 파나마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그리고 파나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이제 공식 입장에서 우리는 파나마 운영에 대해서 절대 개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에 대한 파나마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거기에 또 얹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중국을 도와주는 말을 하죠. 파나마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권에 대해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파나마 정부죠. 이제 물리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중국의 간섭은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적극 부인을 하고 있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 물란 대통령이 지난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한 40개국 이상이 지금 지지하는 국제조약. 그 국제조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파나마 운하의 영구적 중립성에 관한 조약인데 이미 이제 40개가 넘는 나라들이 지금 다 지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반대 입장을 이야기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 회사가 미국의 지분을 매각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트럼프의 압박이 통한 겁니까? 그렇죠. 참 대단한 게요. 그러니까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날짜를 좀 계산해 보면 한 44일 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영을 사실상 확보를 한 거죠. 미국이 가져간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 운용사죠. 이게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파나마 운하에서 2개 항만을 가지고 있는 CK 허치슨 홀딩스, 아까 리카스형의 자회사였죠.로부터 파나마 운하에 대한 거의 90%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인수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한 뭐 228억 달러니까 뭐 33조 이상 우리 돈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개의 이제 항만이 이제 발보아랑 크리스토발인데 이것을 이제 다 인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CK 이제 허치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가 이 작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야 이거 갖고 있어봐 힘들겠다. 네. 빨리 정리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블랙락 CEO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고 브리핑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허치슨 홀딩스가 갖고 있는 뭐 멕시코, 영국, 그다음에 호주, 그러니까 전 세계 한 23개국에 있는 뭐 한 40개가 넘는 이 항만, 이 해외 항만 사업권도 같이 지금 블랙락에 이제 넘기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파나마 운하는 97년도부터 이제 계약을 해서 50년 동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2047년까지 이제 왔는데 이걸 이제 사용권을 이제 바로 블랙락에 넘기면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은 관수를 더 떠가지고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징수해서 그 돈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지원한다. 이런 행정명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참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네네. 야, 미중 간의 이 앞으로의 패권이 정말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정말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뭐 세계 해양 산업의 지배력, 그러니까 패권을 두고 이제 지금 중국과 경쟁을 아예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고요. 지금 일명 이 행정명령이 미국 조선업 뭐 강화를 위한 18개 조치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배, 건조한 선박은 미국에 입항할 때 혹은 뭐 이 미국 항만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할 때 돈 내라, 수수료 내라는 거죠. 그 중국에서 만든 배가 미국 오면 무조건 돈 내라는 소리인데 그 돈을 받아서 미국 해양산업 발전에 사용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뭐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지금 백악관 내 NSC 국가안보회의 내에 이런 지금 해양 관련된 사무국도 설치를 하라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안보로 보는 것들이죠. 이걸 단순히 이제 이런 해양 물류가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으로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뭐 해양 안보 뭐 신탁 기금도 만들고요. 조선 산업에 해당 노동자 임금비도 올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미국 조선 산업의 그러니까 쇠락한 미국 조선 산업의 그러니까 회복, 육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굴기하고 있는 조선 산업을 지금 제재하겠다라고 이제 그 행정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이 미중 전쟁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전부터 이 중국의 이 해양 패권의 욕심이 있었거든요. 중국이 약한 게 이제 해양 분야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해왔고 진행해 왔는데 사실 작년 3월에 이제 미국의 이제 뭐 해양 물류 조선 이런 관련된 미국의 5개 노조에서 미국 USTR이죠. 무역 대표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원을 냈어요. 야, 중국의 이런 지금 해양 패권을 지금 빨리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걸 지금 단순히 불공정 간행 이거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청원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 해양 무역뿐만이 아니라 이 상품 이동에 따라서 데이터도 지금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국가안보, 국방의 의미, 국방, 뭐 군사 관련해서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 이후로 계속 미국 내에서 이런 이슈가 계속 이야기됐었습니다. 관련 보고서도 많이 나왔고요. 미국의 조선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표가 되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배경을 보면 미중 간의 조선 산업의 격차가 좀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월등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좀 거슬러 가면 예를 들면 5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요. 1975년대는 미국이 세계 1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간 한 70척 이상의 상선을 만들었던 세계 1위의 조선 국가였는데 지금은 아예 보면 세계 상선 한 1% 미만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넘버원이 이제 네네. 우리가 중국이죠. 네.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요. 원양어선 같은 경우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척 이상을 만들고요. 네. 미국이 한 10척 정도입니다. 차이가 너무 나죠. 뭐 1%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국 정부의 조선 해양 이런 부분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고 이게 굴기에 대해서 뭐 미국은 적극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딱 그 중국을 치고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좀 한 대 맞은 경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중 간의 무역 관세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2.0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중국을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1대1로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남미 주도의 핵심 국가가 파나마고 그 중요한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대안을 찾아라가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대안이 바로 지금 태국 남부에서 있는 이 크라 운하죠. 일종의 뭐 구상, 뭐 상상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해상길인데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에 인접해 있는 뭐 이 태국 남부의 이 크라 지역이죠. 이 건설을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폭이 작은 이게 한 44km 정도 되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뚫으면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한 최단거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말라카 해협을 좀 돌아서 태평양 대상을 좀 오가고 있는데 지금 대안으로서는 크라 운하가 지금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이것을 대응 전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라 운하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제가 보니까 파나마 운하의 한 절반 정도 44km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건설했을 때하고는 지금 기술 발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 크라 운하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갔을 때 1677년도 정도 되는데 거슬러 가면 이때 태국 왕조에서부터 시도를 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프랑스도 엔지니어 그 당시 때 뭐 17세기 프랑스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거 됐는데, 근데 지금은 좀 다르긴 합니다. 여전히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네. 기간이 아까 그 좁은 구간만 44km가 전체 운하를 했을 때 한 1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금액이 우리 돈 한 40조 원 정도가 들어갈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수입 에너지의 80%가 이 말라카 해협과 를 통해 돌아오는데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제 비용 문제, 그다음 두 번째 기술적 장벽 문제도 여전히 지금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하강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폭파했을 때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시간적인 이슈이기 네. 때문에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나 기술이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지역인 건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 운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미중 간에서 무슨 이슈가 터지고 충돌이 났을 때, 그다음에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통제했을 때, 지금 수입 에너지의 약간 80% 이상이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 해협을 들어오는데, 그럼 중국은 초유의 에너지의 안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위협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완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타이완을 지금 뒤에서 보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는데 타이완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 패권을 누리는데 자꾸 이렇게 막혀버리면 중국은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가장 지금 현재는 뭐 에너지 안보 부분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가장 좀 긴박함 속에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뭐 다양한 외교 안보를 통해서 뭐 지금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계속 지금 이 카라 운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뭐 해양 쪽으로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 국가니까 우리나라도 해양 패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딱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중국 만든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사실 이럴 경우는 글로벌 선사들의 중국 발주 물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하여튼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이 조선사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우리 정부가 관련된 기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이 조선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건 호재로 작용할 수 때문에 뭐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해양 패권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러브콜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내에서 만들기 힘들다라면 한국 내 동맹에서 건조를 하게끔 만들면 우리한테 또 실적이 올라가는 하나의 기회로 올라온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이게 조선업을 이걸 좀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지금 미국의 지금 한국의 이런 통상 압박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전략적인 대미 통상 외교를 좀 펼칠 때가 됐다. 이래서 이런 전략과 지혜를 좀 곰곰이 해서 우리가 외교에서 이걸 활용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K조선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해양 쪽에서 이 경쟁이 더 격화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잦아 들어갈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전방위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만큼 중국의 모든 산업 부분에서의 이런 성장의 속도, 자립이 빨라지고 있고,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은 이제 군사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해양, 또 다음에 항공, 우주항공. 모든 영역에서의 미국과 충돌은 지금 예견되어 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 보고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펼쳐질 미중 간의 이런 2라운드의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잡느냐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슈가 저는 분명히 확언하건데 여러 이슈에서 아마 미국과 충돌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도전을 미국은 용납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중국은 포기할 수 없고. 맞습니다. 이미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미 전 세계 부분에서 넘버 원과 넘버 투의 이런 뭐 투키데스의 함정이 이미 1.0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기술 자립은 더 빨라질 거고요. 빨라질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한국한테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파급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간에서 어떠한 전략적 스탠스, 균형적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시기다.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늦은 순간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업 각 섹터별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일어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고 우리가 미중 간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